예상뉴스 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섭, 서다민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도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죠. 네, 이번 주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광주 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지금 바로 차단해야 한다며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확진자가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서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광주 지역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의 경우 광륵사와 병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서울, 경기, 충남,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전파를 하는 교내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같은 반에 속해 있어 중수본에서는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사이 교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에 따라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지역 학교 64곳과 중구 5곳, 서구 1곳 등 70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네, 정부는 현재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시설뿐 아니라 각종 소모임에 적용할 규제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정부의 코로나 예방 정책에 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청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황선봉 예산군수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고발인 A씨가 결국 황선봉 군수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죠? 네,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황 군수를 공동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허위 사무소 작성 및 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 등 혐의를 들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또 법정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예산군청과 해당 창호업체, 예산군수와 고발인 A씨, 감사원 감사로 징계 요구를 받은 현직 공무원 등 모두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그 사람들 죄 밝혀져란 메시지를 남긴 후 부산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습 폭행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죠. 네, 유족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최 씨가 상습 폭행과 괴롭힘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인은 감독과 팀 닥터,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소속팀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는데요. 지난 4월 8일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폭언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청원 게시판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라고 밝힌 2건의 청원글이 게시됐는데요. 청원인은 고인은 경주시청에서 차마 말로 담아낼 수 없는 폭행과 폭언, 협박과 갑질,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겪어야 했다며 해당 폭력들은 비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속히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 소식인데요. 최근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화제가 됐었죠. 지난달 26일 예정대로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요. 투표 결과가 나왔겠네요? 네, 찬반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이 저조해 개표도 하지 못하고 민간개발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거인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한 걸로 집계된 거죠? 네, 전체 주민투표인 수는 13만 445명으로 이 가운데 33.3%, 즉 최소 4만 3,482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10.29%, 약 1만 3,426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일봉산 개발에 대한 찬반 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봉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천안시는 지난달 26일 주민투표가 마감된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결단을 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천안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끝내 개표할 수 없게 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몰제와 관련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나아가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결과는 투표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봉산 개발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네,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일봉산 개발은 원안대로 진행됩니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행사는 6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 제곱미터 중 비공원 시설에 182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천안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었던 일봉산이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종료가 됐죠? 네,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범죄이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도 불리는데요. 1986년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벌써 34년이나 됐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춘재는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기에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에서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는데도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경찰도 지난해 재수사를 시작할 당시 현행법상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죠. 네, 윤모 씨인데요. 이춘재의 죄를 뒤집어쓰고 청주교도소에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지금은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춘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나 검사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춘재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가운데 배용주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하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사죄는 매우 이례적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 씨의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검사 등을 직권 남용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의 사법 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사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윤 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가혹행위와 시신 은닉 등 민낯이 드러나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돼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어쩐지 이춘재 살인 사건은 후련하지도 개운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원구성이 불발로 끝나면서 3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어렵게 꾸린 원구성이 또 말썽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이 불발된 데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완료했습니다. 정보위원장의 경우 여야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에 이날 선출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과반 의석의 집권 여당이 상임위를 독차지한 셈이네요. 21대 국회 정국이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미뤄졌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연기됐는데요. 다만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 의사 일정 복귀를 예고해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죠? 네, 맞습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요. 국회 등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명단을 내겠지만 그 전에 강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국회 복귀에 대한 선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다 넘어가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야당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해서 복귀에 특별한 명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복귀 명분보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선거 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후보들이 막상 당선되고 보니 국민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모양입니다.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의원들은 가장 먼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말이 있죠.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평소 함께 사용하던 사무공간을 서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정당별로 분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학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